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뉴스의 하루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뉴스의 강을 건네주는 분입니다. 실버 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예, 갑자기 실버 스타일의 웃음을 웃으시는데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호영입니다. 예, 제가 실버 뱃사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네. 이호영 아나운서가 동접자가 500명이 넘으면 저희가 뭐 이런 공약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올린 이 뉴스 브리핑 클립이 뭐 14만, 19만, 뭐 20만을 넘어가는 그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유튜브에서 10만을 넘으면 실버 버튼을 주거든요. 100만을 넘으면 네. 골드 버튼을 주고 10만을 훌쩍 넘겼다. 네. 실버 뱃사공으로. 네. 다 제가 아니라 네. 앵커님과 담당 PD님 덕분입니다. 진심이 1도 안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자, 뉴스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조은 의원과도 인터뷰하면서 여러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이 국회에서 의원님들 기자 카메라에 의원님들의 그 핸드폰 찍히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무슨 좀 부적절한 사진을 보다가 걸린 경우도 있고 이런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는 글쎄요, 이거 좀 큰 파장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인터뷰에서 소개는 해드렸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건데요. 네. 텔레그램으로 보이는 메신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 바로 이거였죠. 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예. 자, 뭐 권 직무대행은 거기에 대한 또 답문자, 답 메시지로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커지니까 입장을 내놨죠. 네, 권 대행은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조금 전 출근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어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네. 다만 권 대행은 제 입장은 페이스북에 밝힌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프라이버시가 또 뭐냐 이런 논란이 붙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 이준석 대표가 징계 중이고 전국을 순회하고 있고 또 뭐 윤핵관이라고 하죠. 그분들과의 대립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문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게 진짜 대통령의 메시지라면 사실 또 이게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5월 취임 이후 줄곧 당무와는 거리를 뒀던 게 이제 윤 대통령의 태도인데요. 이와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에 이 대표의 이제 징계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을 그은 바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가 됐고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속보를 아까 나왔었는데요. 뭐 대통령 관련된 얘기가 언급되는 게 부적절하다 사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고받는 문자와 그 체리 이모티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과인 줄 알았는데 네. 예, 그 밑에다가 뭔가 쓰려고 하는 내용도 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뭐죠? 네, 권 대행이 이제 쓰고 있는 메시지에 써 있는 인물인데요. 강기훈이라는 인물은 2019년 대한우파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새벽당. 이 당 홈페이지는 현재 이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고요. 네. 1980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현재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에도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아직 있는 확인 상황. 안 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오늘 입장문을 내는데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정확한 급수나 그런 건 확인이 안 될 미확정인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서 임용 절차 진행 중인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또 만약에 이분을 또 혹시 추천하거나 뭐 얘기되거나 이런 부분이면 또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도 뜨겁게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단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은 문자를 공개하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냥 사적인 건데 그렇게 큰 뉴스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라면서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력 대권 주자였었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현재 핵심층과는 말없이 그 사진만 캡처해서 본인의 SNS에 올렸었습니다. 민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 갈등을 키우는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제거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공동 작품이라고 본인이 말한 바 있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여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내홍이 있기 때문에 비판 의견이 많을 거예요. 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함께했던 사진을 올리면서 네. 내부 총질이라고 짤막한 글을 올렸고요. 굉장히 은유적으로 썼네요. 네,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유승민 의원도 그런 사진을 올렸고 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네네. 이준석 대표가 대체 무슨 내부 총질을 했냐, 대선 경선 기간에 수만 킬로미터 뛰면서 정권 교체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했다는 게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용태 최고위원 저희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도 종종 나오셨는데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문자 메시지 그렇게 쓴 사람은 대통령인데 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하냐 지금 그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입장 속보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나요? 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입장을 밝혔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걸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에 대해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의미 없다 이런 해석인데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시점에 가장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인데 아마 언론사들이 지금 엄청 섭외 경쟁을 할 겁니다. 입장이 나왔나요? 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최 수석 입장 이외에도 사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특별히 이준석 대표도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게 전해졌는데 네. 이 대표의 발언과 입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이 대표가 이제 연합뉴스와의 문자를 통해서 네. 전혀 오해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 못 알아들었다고 대통령실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고요. 요즘 기사 읽으려면 문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말은 사실 진짜 이 말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이제 SNS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 이렇게 적으면서 이번 문자 유출 사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네.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 동그랗게 뜨고 윽박 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라면서 돌려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양두구육 얘기까지 하면서 전혀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라는 말을 네. 말뜻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처럼 보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긍정평가가 30% 초반으로 더 오르진 않고 있네요. 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미디어 토마토 그리고 이번 월요일에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이제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보면 이제 잘한다 긍정평가가 33.7%로 나타난 반면에 부정평가는 61.4%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 조사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또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좀 상승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조사와 비교해 보면 비슷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네, 지난달 27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평가가 11.6%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 달 만에 한 11% 차이가 나는군요. 네. 네. 성별로는 어떻습니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여성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네. 남성의 63.8%가 부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네. 여성은 58.9%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어떤가요? 흔히 뭐 보수적 성향을 말하는 대구 경북 지역 이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구 경북 TK 지역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약 0.9%포인트 차로 크게 나진 않았는데요. 나머지 지역, 특히 호남권에선 부정평가가 71.9%, 서울도 60.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30% 선은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나 봐요. 네, 지지율 하락 요인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게 이유인데요. 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윤 대통령 국정수행 하락 요인이었던 정부 인사,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대부분 반영이 됐고 또 경찰국 신설 문제는 검수안박법 당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예상을 했고 하락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락 요인이 없다 보니 32에서 33%까지만 하락할 것 같다고 전망을 네, 했습니다. 아주 고정적인
보수적인 지지층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뭐 문자 메시지 논란이 또 붙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사 개요 더 알려주시죠.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2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자세한 조사 기호와 결과는 데이터 리서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뭐 더블링은 아니지만 여전히 10만 명대로 높은 상황이에요. 네, 질병관리청 중대본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만 285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규 확진 중에 국내 발생이 이제 9만 9,753명이고 해외 유입이 532명인데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해외 유입 최다 확진자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확진자가 느는 게 이제 BA.5 변이가 좀 많이 주된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BA 2.75 켄타우로스 이거 정말 빠르고 밝히기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일단 방역 당국은 이 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해서는 주시하겠다라면서 판단을 유보를 했는데요. 네. 지난주 국내 확진자 중 약 50%에 해당하는 49.1%가 BA5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편 이제 켄타우로스라고 불리는 BA 2.75 감염자는 현재 4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 서울 잠실에 있었던 흠뻑쇼. 싸이가 주최하는 거였죠. 사실 이거 보면 마스크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막 서로 부대끼면서 가까운 곳에서 물을 막 쏘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걱정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이제 3년 만에 재개된 이 쇼인데요. 300톤의 물이 뿌려지는데 관객 모두 이제 대부분 붙어서 공연을 즐기곤 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 그래서 물을 뿌리는 행위를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주최 측도 방수 마스크, 여벌의 마스크 3장 등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 확진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는 이제 특별한 방역에 변화는 없다. 자율적인 방역이다 이렇게 오늘 또 오전에 밝혔는데 다시 저희가 소식 나온 대로 알려드리고요. 짧게 경찰국 신설, 경찰들의 집단 행동 일단 뭐 전체 회의는 취소가 됐어요. 네, 경찰 일선에서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처음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오늘 경찰 내부방에 자진 철회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국회가 이런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좀 궁금해요. 어떤 말을 했는지. 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온 그렇죠. 만큼 파장이 예상되는데 권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파열음을 내는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쿠데타이고 국가 기본질서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역사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시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강경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 여당입니다. 국민의힘 강경 대응 탄핵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인터뷰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는 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들이랑 여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0만이 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실버 뱃사공, 네, 시사 뱃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